감이 안 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대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은 현재까지 모두 6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세계 사회가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간의 하나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천할 때마다 미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계적 협상안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동안의 북한 행보 당연히 원래 준보라고 다르죠. 수첨이지 당연히요. 당연히 수첨입니다. 당연히 저 문제도 추첨이죠. 원래 준 문제 그대로 아니에요. 어? 뭐? 찬성 반대를 문제를 듣고 고르고 싶었다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계적 협상안이 찬성이고 포괄적 협상안이 반대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내가 이런 거 문제 자체가 복골복이라고 하는 걸 말 안 했구나. 당연히 다 처음 문제 그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그게 되니까 왜 갑자기 순서를 바꿔야 돼? 나름 많이 준비되어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남한은 이 중 어떤 협상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쪽이 찬성이죠. 그러니까 먼저 단계적 협상안, 북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먼저 단계적 협상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동안 자신들이 왜 단계적 협상안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상대 측 포괄적 협상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1분 동안 질문하거나 혹은 반박하거나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생님 시간을 재줘야 돼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토론에서 갑자기 토론대를 시작하면 생각할 시간이잖아요. 지금 미리 준비해온 거 아니야? 지금 시험 시간이 아니야. 현재 상황에서 남한은 단계적 협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계적 협상은 협상 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달성은 결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에 먼저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 협상을 선택하여 북한이 내놓는 것이 있다면 얻어가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 협상은 협상이 중간에 결렬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합의한 내용은 남아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포괄적 협상은 선택한다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기 어렵다는 것만 확인하여 협상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확연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던 이란 핵 합의에서도 포괄적 협상을 폐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착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괄적 협상은 하나의 단추가 어긋나면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드의 상태로 끝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협상을 진행한다면 협상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중간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합의한 내용이 당사자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포괄적 협상을 주장해온 가장은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 협상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 때문이지만 이러한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고 다시 생각해볼 뜻이 있습니다. 이렇듯 비핵화 문제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 협상이 비핵화에 현재는 큰 도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그 정도. 질문도 한 사람이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 단계적 협상안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미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반대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와 러시아 에너지 안보연구센터는 공동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며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이 80%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게리 세이버여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의 인식과 제안도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의 생각에 따르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한 번의 조치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포괄적 협상을 한다면 더 빠르게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포괄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아니, 여기 2분,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거 2분, 지금 한 거 1분에서. 합쳐서 2분이라니까 왜 3분을 재고 있어? 지금 1분을 더 쓴 네, 거잖아요. 네, 네. 체크를 해주니. 자, 계속 처음에 우리 사업단도 처음 해봐서 지금 우리 조교 선생님이 룰을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렸는데 1분 안에 자기 입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을 더 쓰셨습니다. 자, 답변을 해주시죠. 왜 포괄적 협상이 필요한지. 네, 저희는 포괄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단계적 협상안에 비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핵화 협상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매 순간 갈등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국가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 남남 갈등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 있는 요새인데요. 그러므로 비핵화 협상안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악의적, 자극적 보도, 이해관계자의 로비, 주변국의 방해 등이 장애과 같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이 상호 간에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나 봐도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추세로는 포괄적 협상, 후 단계적 이행이 추세입니다. 단계적 협상은 비핵화의 전체적인 일정과 방향성이 불투명한 방안입니다. 투명하게 두 국가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구성한 후에 이에 대한 단계적인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50초 남았습니다.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발언해주신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 아까 그 단계적 협상에 당사자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내의 신뢰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단계적 협상을 진행하면 협상 과정이 계속 공개가 되고 우리끼리 공동체 내에서 논의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대북 문제는 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성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 내 남남 갈등,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극적이고 압도적인 보도 같은 경우,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거든요. 방산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비를 할 텐데, 이런 곳에서는 관계자 협상으로 진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무공록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누가 할까요? 1분. 제가 일단 하신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이 있어요. 예. 지금 삶은 국어의
팀명 때 웃음이 나가지고. 사무국어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답변하실 거죠? 간단하게 예.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동체 내 신뢰는 어떻게 강정을 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북 관계는 이전보다 감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이 남북 관계가 왜 감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제66조 3항을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서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감정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 답변하시죠. 답변을 드리면 일단 감성의 문제라고 한 것은 통일 문제는 좀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남북 간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겪다 보면은 뭐 자기의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북한의 군대에서 뭐 사살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뭐 좋은 행동을 하든 안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이 타당합니다. 우리 헌법에 평화 통일의 주장의 원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거의 도덕적 명제를 이게 논쟁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과거의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인데 또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업 내부에서 별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잘했습니다. 네, 이걸 질문 드립니다. 예, 이거에 답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분들 지금 팀 구성원이 4명이니까 4명이 골고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평화통일이 과연 유일한 방안인가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화통일을 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말씀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단계적 협상을 할 건지 포괄적 협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인원하는 것부터가 전제가 비핵화라서 이 인원에 대한 전제 자체가 벌써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상 맞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입론 처음에 하실 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단계적 협상 중에서 수포로 돌아갔던 일이 과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계적 협상을 했을 때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을 바탕으로 더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분하고 확실하게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는 언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시민들의 그런 이견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을 더 쓰셨어요, 이 팀이. 예. 자, 사무국어팀 답변. 제가 계속 답변할 답변할 건 아니고 정정 하나 말씀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통일을 하지 말자였던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까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저희가 정정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물론 평화통일과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헌법의 아주 지향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일과 대북 정책은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통일을 하자는 것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 혹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감성의 문제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실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국가의 그런 뭐 정책이나 협상 같은 게 감성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뭐 단계적 협상은 감성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협상의 형태와 관련해서 이 이성과 감성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지금 설문보고팀 왜 단계적 협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게 단계적 협상, 구체적으로 단계적 협상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었는지를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찾아본 협상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전까지 북한과 미국은 단계적인 협상을 스몰 딜이라고 해서 단계적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북한이 미국의 포괄적인 협상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의 기사들을 보는 경우를 보면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이라는 제목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최근 단계적 협상은 추세가 아님을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단계적 이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내 갈등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방향성, 비핵화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단계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협상을 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들면 또한 갈등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히 초청을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감성의 영역이 무슨 의미냐면 저희 감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을 텐데 이거를 감성 영역도 있잖아요. 이성도 있겠지만 감성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전체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당이 큰 시점 두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당이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것인데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번 대선도 보시면 거의 5대5가 되었잖아요. 이 남남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을 못 들어서 이것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우선 단계적 협상, 포괄적 협상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감성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자국에 더 이익인지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토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단계적 협상안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혹시 숲으로 돌아가는 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건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협상이 결렬된 이유 자체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정말 강력한 단계적 협상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포괄적 협상에서만 계속 생각을 해서 무조건 반대를 했고 그렇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연변 핵시설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결렬된 사례가 아닐까요? 포괄적 협상하는 더 낫다고 말씀을 했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잘못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 협상 자체가 이렇게 해서 안 된 사례가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단계적 협상하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결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추가로 질문 드리면 감성 얘기 나와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정치는 이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막고 technic으로 따질 건 전문가한테 맡긴데 왜 국민투표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감성이 중요하고 주체적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더라도 주체적으로 했으니 괜찮다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감성을 설득하는 부분도 정치 하나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답변 하시고 싶은 부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약간 팁을 드리면
논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논의에 답변 안 하셨어요. 무조건 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영대시설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거 한번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단계적 협상이 당사자 중에 상대편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흐지부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미국이 계속해서 포괄적 협상을 주장해왔고 계속 이 연결 핵시설 관련해서도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포괄적 협상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단계적 협상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괄적 협상, 미국이 계속해서 포괄적 협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렬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를 첨언하면 아까 민주주의는 감성이다. 그리고 양강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민주주의가 감성이고 어떻게 투표가 감성이라는 것에 대해 감성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 사람들은 후보를 뽑을 때 공약을 보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끌린다 그냥 그 정도 감성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한 표를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공약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이로운 점이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것이지 저는 만약 저는 이것이 감성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금 감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협상과 포괄적 협상의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계속 이성 감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감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것은 감성이라기보다는 국민 정서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낭만 갈등의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정서 그리고 감정,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정서가 그렇게 남남 갈등을 봉합하고 대외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우리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단계적 협상, 포괄적 협상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남 갈등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대국 정책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국 정책과 대국 입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넘어가면서도 달라졌었고 김대중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단계적 협상으로 갈 경우 중간에 좌초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우선 저는 제가 지금 하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감성과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저희가 우선 분단이 된 이유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감성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소련 측에서 쓰고 한쪽은 미국 쪽에서 써서 그렇게 결국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견이 맞지 않았고 그렇게 분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서 이런 과거의 기억을 어느 정도 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국이 얻게 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 비용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단계적 협상으로 돌아간다면 먼저 욕조에 물을 빼려면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단계적 협상과 가장 관계가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영변 핵시설에서 그 폐기를 하겠다고 말했고 그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등 보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이 잘 지켜지면서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포괄적 협상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시고 지금 저희가 약속된 20분이 됐는데 각각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우선적으로 아까 계속 미국이 포괄적 협상안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이 미국에 먼저 포괄적 협상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불법행위의 중단이라는 조건을 추가했고 미국만이 지금 현재 포괄적 협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현재 포괄적 협상안에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이는 후에 단계적 이행으로 이어나갈 것이지 단계적 협상안만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말씀드리면 그 감성을 제가 끌어들인 이유는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의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남 갈등에 대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계적 협상을 할 경우에는 감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감성을 말씀드린 것은 민주주의가 철학적으로 관념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지 정답 선언적인 입장이 철학적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늘이도 민주주의가 감성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했던 걸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마무리 발언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북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상 혹은 인식이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계적 협상에서는 오히려 그 변화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그 생각을 오히려 더 조율하면서 단계적으로 협상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한 정부에서 포괄적 협상에 그대로 이행하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면 나는 노무현 정부의 생각에 딱 맞았는데 아닌데 다른 사람 다른 50%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근데 만약 이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50%는 그러면은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들의 가치에 맞지 않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만약 포괄적 협상 이후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약간만 단계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때 그 옛날 협상이 오히려 사람들의 갈등 역시 더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팀 다 고생하셨고요. 잠시 마무리 발언 한거 아니었어요? 오케이. 네, 저희는 여전히 포괄적 협상안이 정치적 방향성을 잡고 통일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단계적 협상안 있고 작은 물 한 방울로 욕조를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괄적 협상안으로 큰 문제를 틀을 잡고 하나하나 그 내부에서 조절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만 통일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